회사가 월급이 밀릴 것 같다, 월급이 한 번, 두 번, 세 번 밀린다, 이러면 상황이 매우 안 좋은 겁니다. 그러면 하루빨리 그 회사로부터 벗어날 각오를 해야 될 겁니다. 근데 요즘 같은 시국엔요,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곳을 가고 싶어 해도 다른 곳을 이렇게 찾기가 되게 어려운 시국이죠. 그래서 아마 고민하는 이들이 많을 겁니다. 좀 더 버텨야 되나 견뎌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당연히 많이 하게 되죠. 참 씁쓸하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. 근데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의 시국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. 철강회사도, 유통회사도, 제조사도, 물류회사도 어디 알 것 없이 전부 다 요즘은 되게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 예사롭지 않은 게 지금의 시국이죠. 월급이 밀리면, 이 월급이 밀려서 당장에 이 카드 값을, 생활비를 충당 못하면 일상이 뒤흔들리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. 되게 이제 심각하잖아요.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빼서 한 달, 두 달, 세 달 버틴다, 이러면 이 멘탈이 나가기 마련이죠. 정말 고통스럽다라는 겁니다. 스트레스나 압박이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생활비가 300만 원쯤 들어가는데 만약에 월급이 안 나와서 세 달치 이 마이너스 통장에서 1000만 원을 빼서 썼다, 이러면 그냥 1000만 원이 줄어들었다,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한 압박감, 그로 인한 이 쇼크가 우리를 엄청나게 짓누른다라는 거죠. 위축될 수밖에 없고, 이 겁나기도 하고, 네 번째 달에는, 다섯 번째 달에는, 여섯 번째 달에는 월급이 과연 나오긴 할까? 또 안 나오면 어떡하지? 어떻게 견디지? 이런 걱정들이 나를 계속 이렇게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. 무서운 일이죠. 직장인들에게 월급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만큼 무서운 건 없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상황에서 지혜롭게,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것들도 요구되는 것 같고요. 풍전등화에 놓여 있는데 불이 꺼지면 어떡하나? 월급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? 나 과연 생활할 수 있을까? 나의 캐리어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데,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누군가 어디에서 나를 받아주지도 않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? 이런 걱정하는 이들이 요즘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. 참 씁쓸한 이야기고 참 충격적이고 놀랍죠.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? 개개인들의 일을 좀 열심히 하고 불성실하고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런 수준이 아닌데, 이 사회 전체가, 나라 전체가 지금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더 우려스러운 것 같습니다. 이게 뭔가 싶은 거죠. 앞으로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벌어진다라고 보고 움직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개개인들은 어떻게 하든 이 최소한의 생활비,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를 한 달치는, 세 달치는, 6개월치는 좀 더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1년치는 확보해 놔야, 그래야 기다릴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. 우리가 원하는 일자리, 우리가 원하는 시기, 이런 것들을 좀 갖기 위해서는 더욱더 기다릴 줄 알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, 그 힘이 뭡니까? 결국 돈이죠. 돈입니다. 돈이 있으면, 여유가 있으면 1년 좀 쉬지 2년 좀 쉬지 이러면서 재충전의 시간도 갖고 또 다음을 위한 그런 준비 과정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게 현실이죠. 근데 이제 돈이 없으면요, 그런 것 따위는 생각할 수 없죠. 허덕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돈을 벌어야, 그래야 내일을 살 수 있고 모레를 살 수 있는데, 쉰다, 기다린다,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죠. 참 씁쓸한 상황입니다. 물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잘 되어 있어서 회사를 퇴직하면, 회사 사정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준다고 하더라고요. 실수령액으로 190 몇만 원 준다고 하더라고요. 되려 그래서 비정규직도 는다면서, 비정규직이 많이 는다면서요. 비정규직으로 근속연수 얼마 이상 되면 이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, 일하다가 실업급여 받다, 일하다가 실업급여 받다, 이런 식으로 실업급여를 상습으로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이 되어야 할 세금이 너무 악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지급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기도 하고요. 근데 길게 내다보면요, 그렇게 실업급여 받아 먹는 걸로 이렇게 이 일상을 여유롭게 공짜로 누리면 살 것 같지만, 결국에는 그것 또한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뭐냐? 자기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 고작 실업급여 얼마에 자신의 인생을 팔아먹는 거죠. 헐값에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자신의 인건비를, 자신의 노력을, 자신의 재능을 헐값에 팔아먹는 겁니다. 그러면 삶이 결코 좋아질 수 없다는 겁니다.
또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월급이 밀려서 월급이 안 나와서 회사를 부득불 그만둬야 되는 상황도 생기게 됩니다. 어떤 경우에는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. 원래 퇴직금은 외부의 금융권에 적립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기업들도 적지 않습니다. 중소기업이나 그러지 중견기업 이상은 다 가입하잖아 라고 말하는데,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너무 아름답게 본 겁니다. 그러지 않는 기업들도 생각보다 대한민국에 많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이 급여가 밀리고 나중에 봤더니 퇴직금도 밀려 있어요. 퇴직금도 미지급이에요.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. 자기가 살아온 인생만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, 퇴직금을 지급 안 하는 거는 불법이다. 그리고 노조가 다 있어서 노조가 그런 것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.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. 대한민국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노조가 있는 회사가 얼마나 됩니까? 대한민국에 노조가 없는 회사도 많다. 그리고 퇴직금을 외부 적립하지 않고 자체 충당금을 가지고 한다라고 해놓고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면 다 닦아 쓰는데도 천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판단한 걸 가지고 상황을 해석하고 얘기하기 좋아합니다. 근데 우리가 모르는 상황, 우리의 상식선을 넘어서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게 이 나라의 현실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결론을 말씀드리면 뭐냐, 함부로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. 괜찮겠지 월급 안 나오는 일은 안 생길 거야. 퇴직금을 못 받는 일은 없을 거야. 회사가 나에게 그런 일은 안 할 거야. 이런 생각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겁니다. 어느 기업이 망가질지, 어느 대기업 그룹사가 무너질지 모르는 게 지금의 시국이다라는 겁니다. 이런 상황에 안전하게 월급 받고 있고 자기 출근하고 퇴근할 곳 있고 가족들 안 아프고 월급 제때제때 받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? 정말로 회사에 절여야 될 정도다라는 겁니다. 지금은 상황이 많이 안 좋다라는 거. 이 안 좋은 상황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, 겪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겁니다. 말 못할 이 가장들, 속으로 끙끙 앓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. 그런 안 좋은 상황에 놓이면 절대로 가장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이 가족들과 같이 의논하고 상의해서 이 자신의 삶의 모습을 좀 조정하는 쪽으로 좀 견디고 버틸 수 있는 이 그런 힘을 가족들이 좀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참 서글픈 얘기죠. 되게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극복해야 되고 견뎌야 되고 이겨내야 되는 게 지금의 이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 무던히 부지런히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해서 남들보다 더 일하고 남들보다 더 싹싹하게 남들보다 더 노력한다라는 그런 느낌도 주고 실제로 그렇게도 해서 좀 상황을 많이 극복해 보자고요. 견뎌 보자고요. 적어도 일하는 데 있어서는 남들보다 좀 더 앞장서서 허리 먼저 숙여서 물건 더 줍고 일 더 하고 험한 일 하고 해서 꼭꼭 살아남고 자리매김하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. 이상입니다.